하려면 고장난 상 부분을 얘들이 부담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200이 안 돼. 그게 얼마인가 봤더니 대략 173 정도 되더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여기 얼마냐? 한 대 값에 변압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만큼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요만큼만 써야 됩니다. 그 얘기요. 그럼 고장나기 전에는 전 용량이 300이었죠. 전부하가. 근데 한 대가 고장났는데도 그대로 300을 쓸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변압기 2대 가지고 전부하 그대로 쓸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떤 바보가 변압기 3대 쓰겠어요. 누구나 다 2대만 쓰지. 그러니까 부위결선은 삼상 운전이 가능한 거지 전부하 운전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부하를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돼? 나머지 2대도 과열돼 가지고 다 타버려요. 폭파시키. 그러니까 한 대가 고장나는 순간 부하를 줄여야 돼. 꼭 중요한 부하만 남겨놓고 좀 덜 중요한 거는 꺼야 된다는 거예요. 임시로 꼭 중요한 부하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장 전에 비해서 몇 %까지 쓸 수 있느냐? 그게 출력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비라고 하는 게 결국 무슨 얘기야? 고장나기, 변압 한 대가 고장나기 전에 출력과 고장난 후의 출력을 비교해봐라 이 얘기죠. 이게 원래 출력비입니다. 그럼 고장나기 전에는 무슨 결선? 델타였으니까 델타일 때 출력이랑 고장난 후에 부위결선했을 때 출력을 비교해보라 이 얘기고, 저는 예를 들어 100이라고 가정했지만 이 100이라는 게 변압기 한 대 용량이니까 P1이라고 가정한다면 한 대 용량의 몇 배? 루트 3. 3배까지 썼었는데 내가 고장나고 나면 몇 배? 루트 3배. 3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3분의 루트 3이니까 다시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네. 이게 퍼센트로 이렇게 계산했더니 얼마? 57.74%가 57.74%. 되더라. 그러니까 고장나기 전에 비해서 부하를 57%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꺼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 정도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의 이용률 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정확히 말하면 부위결선 시의 변압기 이용률인 거잖아요. 그 부위결선은 변압기 몇 대 쓰는 거라고요? 2대. 2대. 그리고 원래 출력은 최대 209. 변압기 한 대 용량의 2배까지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2상이 아니라 3상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는 루트 3배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서 변압기 같은 변압기가 약분해버리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역시 퍼센트로 백분율을 나타내니까 46.60%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부위결선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할 건 출력, 부위결선 출력은 한 대 용량의 루트 3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출력비가 이렇게 된다는 거, 변압기 이용률 이렇게 된다는 거. 한마디로 부위결선은 2대 가지고 삼상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건 장점이지만 오랫동안 장기간 쓰기에는 적합한 결선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변압기의 능력의 86%밖에는 못 뽑아먹는 거죠. 그 변압기가 최대 낼 수 있는 능력의 86%만 써먹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결선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대신에 삼상을 임시로 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자,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부위결선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요즘은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변압기가 고장이 잦았어요. 그래서 만약 고장 날 때 대비해가지고 예비용 변압기 하나 더 갖다 놓는 거죠. 일부러 예비 변압기 갖다 놓고 4대를 가지고 쓰는 거야. 그럼 우리는 4상을 쓰는 게 아니니까 평상시에 4대를 다 쓰진 않고 3대만 델타로 사용하다가 하나가 고장 나면은 얘를 바로 추가로 교체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하나가 뭐야? 예비용이야, 예비용. 그 평상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부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델타로 운전하는 거니까 300까지밖에 못 써, 그죠? 그런데 한시적으로 여름철 같은 때 7월달, 8월달 이런 여름철에 냉방 부하가 많아지죠. 그러면 부하가 증가되다 보니까 변압기 용량이 딸릴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한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변압기가 부족해지면 이거는 변압기를 증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 우리가 좀 증설하고 싶어. 잠깐.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예비용 변압기를 투입을 해서 4대를 동시에 운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4대를 넣었으니까 이걸 400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4상을 쓰는 게 아니니까 3상을 써야 돼. 그럼 변압기 4대 가지고 3상 쓰는 방법 뭐 있겠어요? 2대씩 해서 V결선을 2세트를 만드는 거죠. 이걸 투뱅크 운전이라 그래요. V결선 투뱅크 2세트다 이거지. 그러면 한쪽에서 출력이 얼마 나옵니까? 변압기 한 대 용량에다가 루트 3배가 나오는데 이게 2세트니까 총 2배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요게 173 정도 되니까 대략 400 아니 173이면 346인가요? 예. 346. 맞죠? 예. 이 정도 쓴다는 거지. 그 원래는 300밖에 못 썼는데 예비 변압기를 투입하면은 이 정도까지 부하를 더 증설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예비 변압기를 투입해서 4대 가지고 최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삼상 전력이 얼마냐? 그러면 V 결선이 2세트가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교재 맨 밑에 있는 연습 문제가 됩니다. 반상 변압기 4대를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최대 무슨 전력이에요? 삼상 전력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교재 예제 문제라 그렇지 실제 시험에서는 이 반상 변압기 용량을 줘요. 가령 숙제자가 반상 변압기 500kV짜리 500kVA짜리 4대를 이용해서 최대로 쓸 수 있는 삼상 전력이 얼마냐? 그랬더니 500짜리 4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최대 전력은 5, 4, 20, 2000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4상을 쓰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0kg짜리가 V결선할 거니까 루트 3대만큼 쓰고 이게 2세트가 된다 그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V결선이 2세트, 투뱅크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결선 하면은 결선도 그릴 줄 아셔야 되고요. 요 내용하고 요거까지 묶어서 같이 4가지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장단점은 뭐 여기 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5번째로 이제 스코트 결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얘도 필기 때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스코트 결선이라고도 부르고 얘를 T 결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아마 필기 공부하셨을 때 3상을 2상으로 상수 변환한다. 3상을 2상으로 변환시켜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2상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3상 전원을 2상으로 바꿔준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야? 반상 부하를 쓰겠다 이런 얘기야. 그죠? 3상 전원을 가지고 반상 부하 쓸 겁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전원은 3상인데 부하는 단상이야. 불평형이 생겨요. 맞죠? 또 모른 척 하시네요. 우리가 전원이 3상인데 A상, B상, C상 여기 단상 부하 쓴다면 만약 중성선이 있으면 한 상에다가 중성선하고 부하를 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3상 3선식이야. 중성선이 없어. 그럼 중성선이 없더라도 단상 부하는 요 A, B 사이 선간에다 부하를 하나 걸어버리면 이게 단상 부하인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랑 저기 다 달라지잖아요. 그 불평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전원이 3상인데 부하도 3상이다. 그럼 신경 쓸 게 없지만 전원은 3상인데 부하가 단상이다. 그럼 불평형이 생겨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3상 전원에다가 단상 부하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형이 안 생기게 하겠다. 그래서 만든 결선이 스코트 결선이에요. 스코트라는 학자가 연구해서 만든 결선이야. 아까 제가 역부위 결선 말씀드렸는데 이 역부위 결선도 2차 역부위면 1차에 3상 전원 받아서 2차에 단상 부하 쓸 수 있다 그랬죠. 단상 부하 쓸 수는 있지만 얘는 뭐야? 불평형이 생겨요. 아주 심각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상적으로 쓰는 결선이 아니기 때문에 3상 전원을 가지고 단상 부하 쓸 수는 있지만 불평형이 심각해진다라는 거. 근데 스코트 결선은 뭐야? 얘는 단상 부하를 써도 불평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스코트 결선이에요. 자,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 그냥 결선도 나와요, 결선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뭐 모르셔도 되고 결선도를 그리세요라고 나오니까 이 결선도만 그릴 줄 아시면 되는데 여기 변압기가 몇 대냐? 스코트 결선은 2대를 씁니다. 위에 지금 이렇게 1차, 2차 마주보고 요게 변압기 한 대. 밑에 또 요게 변압기 한 대죠. 요 변압기가 2대가 쓰여지고 위에 변압기를 T 변압기, 밑에를 주 변압기 또는 M 변압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T좌, M좌라고도 하고 또는 T변압기, M변압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 결선도를 그릴 때 1차 측은 3상이고 2차가 2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 결선도를 이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셔도 되는데 이 교과서 그림 좀 딱딱해 보이니까 제가 좀 다시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 와서 자 스포트 결선은 전압기가 일단 2대예요. 여기 하나, 여기 또 하나. 여기 2대의 변압기가 나란히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항상 위에 변압기가 T 변압기, 밑에 변압기가 M 변압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3상 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3상, A상, B상, C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3상 중에서 무조건 아무거나 첫 번째 상을 T 변압기에다가 넣을 거예요. 뭐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상관없어요. 순서대로 뭐 A부터 넣어봅시다. A상이 T 변압기로 들어갈 건데 이때 그냥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T 변압기 1차 측의 이 건선을 다 쓰는 게 아니라 1차 건선 중에서 86.6%만 쓰는 거예요. 86.6%. 다시 말하면 여기 대략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 탭이 하나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 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1차 측의 전체 건수의 2분의 루트 3배 되는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2분의 루트 3이 얼마야? 0.866이죠. 그러니까 0.866이니까 퍼센트로 말하면 86.6% 되는 지점이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여기 1차 측에 코일이 1000번 감겨 있으면 866번째까지만 쓴다는 거야. 여기까지 탭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첫 번째 A상을 갖다가 넣는 거야. A상이 이렇게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T 변압기 반대편 마이너스 단자를 M 변압기의 1차 측 정가운데, 여기 정가운데입니다. 이걸 우리가 2분의 1 탭이라고 해요. 2분의 1이니까 절반 되겠죠. 당연히 밑에도 2분의 1 되겠죠. 이렇게 정가운데 2분의 1 탭에다가 이 마이너스 단자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포트 결선하면은 3상 전원 중에 첫 번째 상을 T 변압기에 2분의 3 되는 지점에다가 넣고 반대편 마이너스 단자를 M 변압기에 2분의 1 탭에다가 넣는다는 거. 그래서 얘가 이렇게 2분의 1 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M 변압기, 메인 변압기의 정 가운데를 갈라버리죠. 여기 T자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T 결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M 변압기에 여기 두 단자가 남았죠. 여기다가 나머지 3상 2개 넣는 거예요. 그래서 B상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C상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1차 측에 3상 전원이 들어갔다 이거죠. 자 이제 2차 측은요 더 쉬워요. 2차 측은 위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본다면 무조건 플러스에서 선이 이렇게 인출돼서 나간다라고 보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묶어요. 이렇게 그리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스코트 결선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 변압기는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려져 있고 이 선만 우리 뭐 그리라고 할 거야. 이렇게 그리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 변압기가 2대니까 여기 3상 전원이 여기 1차 측에 들어가서 그 전압만큼 변성이 돼서 2차 측의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2가 나올 거예요. 여기도 V2 전압이 나오는데 실제 이거 계산해 보면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이 똑같은 크기로 나오게 돼요. 똑같은 크기 전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압이 2개가 만들어져 2차에 2개, 여기는 1차 3상이니까 3개의 전압이 들어가서 마치 2개만 나오니까 2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2상을 안 쓰니까 실제 여기다 부하를 어떻게 걸어? 이 마이너스 연결된 마이너스 단자에서 선 하나를 여기서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단상부하 하나 걸고 여기다가도 단상부하 걸겠다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큰 대용량의 단상부하를 2개를 사용하는데도 이 전원 측의 불평형이 일어나지 않는 결선, 이게 스코트 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 쓴다고 여러분 배우셨어요? 필기 때? 전기철. 전기철도. 여기 전기철도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전기 철도가 운행하려면 철도라는 게 한쪽 방향으로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는 방향도 있어야죠. 왕복 운행해야 되니까 네. 하나는 가고 하나는 와야 되잖아. 그죠? 갔다가 와야 되니까 동시에 단상부와 두 개가 대용량으로 사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결선이다. 근데 시험장 가서 결선을 그리라 그러면 이런 거 그릴 필요 없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리시면 완성이 된 거예요.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변압기 결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넘어가서 변압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병렬 운전 조건, 요거 필수로 암기 사항이죠. 우리가 실기 시험에서 병렬 운전 조건 그러면 두 가지는 꼭 외우고 가시라 그랬어요. 공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하고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단골이에요, 단골. 그래서 첫 번째 극성이 같아야 되죠. 각 변압기 극성이 같을 거. 자, 간극성이면 같이 간극성, 가극성이면 가극성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수비가 당연히 같아야 되고 1, 2차 전격 전압도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각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만 같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도 당연히 같아야죠. 자, 예를 들어서 1번 변압기가 있고 2번 변압기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병렬을 전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얘가 임피던스가 만약에 3 플러스 J4야. 얘는 4 플러스 J3이라고 합시다. 절대값은 같죠? 3대 4대 5. 얘도 3대 4대 5니까 임피던스는 같지만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율이 다르죠. 그러면 얘 위상과 얘 위상이 달라져요. 그러면 절대값 크기는 같더라도 위상차가 생기니까 그 위상차 때문에 요 병렬 회로 안에서 이렇게 순환절로 흐른다는 거죠. 요 안에서는 순환하는 절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병렬을 하려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도 같아야 되고 그 변압기의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추가로 위상변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위상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위상각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래서 위상각이 같을 것. 상회전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자 밑에 마지막에 개념 확인 이것도 보는 내용이랑 관련 없는데 이 변압기 보호장치 대표적인 5가지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뒤에 안건 변압기부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 보기 대신에 이제 뒤에 문제를 한번 잠깐만 가볼게요. 자, 연습 기출 문제 보시면 1번에 그림과 같이 반상 변압기 세 대가 있습니다. 물으면 답하세요. 답안지에 이렇게 변압기 그림으로 그려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U, V, U, V 써있는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 했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시라 이거야.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델타 결선하래요. 하실 수 있죠? 숙제. 2번은 델타로 운전하던 중에 한 상의 변압기가 고장이 생겨서 나머지 2대 가지고 3상 운전하려고 한다면 3상 전력 공급하려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V결선이죠? 명칭을 써라 V결선 그리세요라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 교재는 생략됐지만 답안지 2번 답지 밑에 요거 제외한 2대의 변압기가 여기 그려져 있었겠죠? 그럼 V결선은 양쪽 사이드에서 선을 뽑으시고 가운데 묶어서 한 선씩 이렇게 나오면 된다겠죠? 그 명칭은 저희 교재는 VV 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정확한 명칭은 맞지만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그냥 V 결선이라고 써도 틀린 건 아니니까 V 결선에서 쓰셔도 됩니다. 3번에 보면은 2번 문항에서 2번 문항이 바로 위에 V 결선 얘기잖아요. V 결선에서 변압기의 한 대에 대한 이용률, 변압기 이용률. 자 4번도 역시 2번 문항이니까 V 결선에 대해서 고장 전 출력을 비교했을 때 출력을 비교하라는 거니까 출력 비를 구하라 이거죠? 아까 다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작성해 주시면 델타 장점 2가지만 쓰세요. 기본적으로 3고조파 전류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 이렇게 다 똑같이 안 써도 돼요. 제 3고조파 전류를 델타 결선의 순환함으로 외형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간단히 생각 안 나면 그냥 제 3고조파 전류를 제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상 고장나면 2대 이용해서 V결선 운전이 가능하다. 정확히 말하면 V결선으로 무슨 운전이 가능한 거야? 3상 운전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V결선 자체가 장점은 아니니까 V결선의 장점을 쓰라 했으니까 3상 운전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 거죠. 원래. 자, 넘어가서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6300대 210V인 반상전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하여 수전단 전압 6000V인 대전선로에 접속했답니다. 이 중에 2대의 변압기는 감극성이고 CA상에 연결된 하나가 가극성이었고요. 밑에 잠깐 그림 보시면 변압기가 이렇게 위아래 세 대가 좀 연결되어 있는데 앞쪽 왼쪽부터 보시면 플러스일 때 반대편도 플러스죠. 플러스 이게 감극성이라는 거고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변압기만 가극성으로 반대로 설치가 됐어. 그래서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만 극성이 좀 반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잘못 설치됐을 때 이때 그림과 같이 접속된 전압비는 어떤 전압이 나타나냐, 여기 전압비에 얼마나 나타나냐 이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 변압기는 지금 전압비가 6300대 210V짜리 변압기래요. 그리고 배전선로에 6000V 전압이 걸려있답니다. 흔히 말하는 전압은 다 선간 전압인 거죠. 맞죠? 이 선간 전압이에요. 이 그림을 잠깐 확대해 볼게요. 자, 이 변압기가 1차, 2차의 전압비가 얼마래요? 6600대 210V짜리 변압기예요. 이 얘기죠? 6300. 6300입니다. 6300대 210. 맞죠? 그리고 여기 A, B, C라고 써있는 요 가로선, 이게 지금 배전선로죠? 요 배전선로에 변압기가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전선의 전압이 6000V라는 얘기는 무슨 전압? 여기 선간 전압이 6000이라는 얘기예요. 요 선간 전압이 6000V입니다. 제가 하나만 썼지만 사실은 A, B만 나오는 게 아니라 B, C도 6000이고 CA도 6000이겠죠? 다 6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변압기가 1차를 잘 보세요. 1차 보니까 번선 3개가 마이너스 플러스 묶었고 마이너스 플러스 묶여있고 맨 끝에 마이너스도 맨 앞에 플러스가 이렇게 묶였죠? 무슨 결선이요? 델타. 얘도 같이 묶였으니까 델타죠? 1차도 델타, 2차도 델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렇게 줬죠? 델타 결선을 알려줬잖아. 그럼 여기가 델타 결선이면 델타에서는 선간 전압과 상해 전압은 같죠? 그럼 여기 선간이 6000V면 변압기 1차 측에도 6000V가 들어오겠죠? 여기도 6000V, 여기도 6000V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 만약에 변압기 1차가 Y결선이라면 요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만큼이 상에 들어오는 거죠. 맞죠? 지금 델타니까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럼 요 1차 6000V가 요 전압비로 2차에 유도가 되겠죠? 그 2차에 얼마가 나오는지 우리가 먼저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럼 2차 전압을 먼저 변압기 2차 측 전압. 이거 V2라고 한다면 우리가 변압기의 전압비 건수비는 V1 나누기 V2니까 내가 여기서 2차 전압 V2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V1을 건수비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니까 건수비의 역수 곱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차 전압이 6000 건수비가 아까 6300대 210이니까 역수 뒤집으면 6300분의 210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얼마 나오냐면 200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무리 없죠? 간단한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 뭘 알 수 있어? 2차 측에 나온 전압이 얼마야? 200. 여기도 얼마예요? 200. 여기도 얼마? 200. 맞죠? 자, 200씩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잘 해놓고 나서 이렇게 실수하신 분이 계세요. 2차가 델타니까 델타에서는 상해 전압과 선간 전압은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전압과 선간 전압 같으니까 전압계도 200이 나와요. 정답에다가 200 이렇게 적으시고 나온 분이 계신데 틀렸다 이거야. 이 전압계가 지금 선간 전압을 측정한 게 아니죠. 우리가 선간을 측정하려면 요 세 단자가 지금
출력 3상 전원이니까 전압계를 여기하고 요 사이에 이렇게 달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달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야 선간 전압을 재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설치하면 요 전압계가 얘를 측정하고요. 요 전압계는 두 번째 전압을 측정하고 얘가 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출지장 설치한 전압계가 여기 접속된 게 아니라 이 끝에 접속돼 있잖아. 여기 이렇게. 맞죠? 여기가 아니고. 그럼 이 전압계는 선간 전압 재겠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다 200이라고 쓰면 큰일 나지. 그래서 과연 이 전압계는 뭘 측정하려고 한 거냐? 왼쪽으로 따라가 보세요. 왼쪽 쭉 따라가 보니까 여기서 왔죠? 오른쪽은 여기서 왔어요. 그 결론적으로 뭐야? 요 점에서 요 끝에까지 전압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 세 전압을 합하라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세 전압을 전체 합성했을 때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합성하려고 보니까 얘네들은 극성이 같은데 얘만 뒤집혀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 얘는 극성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그 얘네들은 더해주고 얘는 빼주니까 그래도 200이네. 맞아요? 안 되죠. 위상이. 그렇지. 상상을 항상 뭘 고려해야 돼? 위상을 고려해야 돼. 위상. 근데 출제가 위상을 안 줬잖아. 안 줘도 우리는 뭐야? Y 결선에서는 A, B, C 순서고 얘는 A, B, B, C, CA 순서예요. 델타는. 그 요 앞에가 A, B에서 왔으니까 여기 A, B상, B, C상, CA 상이잖아요. 그 얘가 기준이야. 그 얘가 몇 도? 0도. 거기서 순차적으로 120도씩 빼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120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20도. 얘는 마이너스 24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은 더하고 얘는 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전압계 지시값은 전압계 V는 앞에 첫 번째 전압 200에 0도 플러스 두 번째 200에 마이너스 120도 그리고 마지막에 빼기 200에 마이너스 240도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뭐야? 계산기 누르는 거죠 그냥 이거. 계산기 쭉 누르시면 이게 복소수니까 보나마나 계산기가 실수하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모르겠습니다만 허수값으로 나오겠죠. 근데 전압계라는 계측기는 이렇게 복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대값 쓰시면 돼요. 출제자가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항상 절대값 쓰시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실수 제거, 허수 제거, 루트죠? 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면 이게 400이 나오게 됩니다. 위상은 쓸 필요 없으니까 400 쓰시면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위상을 고려한다는 것을 조심하시고 마지막에 가급성은 뺀다는 것만 조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기처럼 이 세 번째 전압계가 가급성이 아니라 얘도 간극성이었다면 그러면 이 전압계는 얼마가 나와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그 얼마죠? 그렇지, 0이 되겠죠. 3상의 합은 원래 얼마예요? 0이잖아요. 이 셋을 더하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원래 여기 극성이 제대로 돼 있다면 얘는 0V가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극성이 반대가 돼서 이렇게 전압이 발생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잠깐 바람 쐬도록 합시다.